안녕하세요. 애트리 김윤곤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의 개발 워크플로우 자동화 적용기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콘텐츠로 개요, 용어,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기반, 공통 소프트웨어 기술명이기도 하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명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세계 곳곳으로 보내는 그날까지 라는 지향점을 바탕으로 열심히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요. 이런 멀티 클라우드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 굵직굵직한 기술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 2019년에 시작한 기술 개발 단계가 이게 쭉 활용 확산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술 성숙도가 증가를 하고요. 신규 컨트리뷰터의 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여 내용 검토량이 굉장히 많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손수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런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CI/CD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네,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 통합, 전달, 배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방법 또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좌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CI/CD 파이프라인, 빌드, 테스트, 머지, 딜리버리, 디플로이먼트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입니다. 핵심적으로 보실 부분은 이를 자동화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관련한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협업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GitHub 액션스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GitHub 액션스는 GitHub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CI/CD 파이프라인 구현 당연히 가능하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부가적인 워크플로우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들은 리포지토리에 .github workflows의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이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액션스 탭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 환경 또한 GitHub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GitHub Hosted Runner라는 이름으로 이 정도 스펙의 이런 아래와 같은 OS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 이상의 뭔가 환경이 필요하시다면 셀프 호스티드 러너, 직접 어떤 환경을 구축하시고 GitHub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연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커뮤니티 개발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I/CD 도입하는 시점은 도입을 고려했던 시점은 이 정도, 올해 상반기 정도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상당한 양의 기개발된 소스코드가 있었고요. 앞으로 기여되는 소스코드의 통합 이슈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 범위는 한 요 정도로 현재 정해서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관련하여 CI/CD 자동화 관련 워크플로우,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플로우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CI 워크플로우는 빌드 테스트, 린트 테스트, 유닛 테스트, API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CD 워크플로우는 컨테이너 이미지 퍼블리시 테스트, 리포츠 워크플로우는 리포트 제너레이션, 퍼블리시 리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좀 아래와 같이 잡혀 있는데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서 오늘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한 워크플로우는 예를 들면 신규 기여자가 처음 기여를 했을 때 뭔가 인사를 한다든지 기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달아줄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워크플로우의 동작 원리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는 이런 야물 파일 형태로 작성이 되고요. 푸시 어떤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잡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푸시
풀 리퀘스트 이벤트에 따라서 아래 잡을 수행하고요. 각 잡은 각각의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푸시 풀 리퀘스트 이벤트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체크아웃하고 그리고 Node.js 버전 14 버전을 인스톨한 후에 배츠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버전을 확인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워크플로우가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풀, 푸시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쯤 적용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도식화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CI 워크플로우 중에 빌드 테스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빌드의 성공, 실패 여부를 점검하는 아주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풀 리퀘스트 이벤트, 그러니까 기여가 발생을 했을 때 빌드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수행을 하고 우측에 보시는 그 해당 PR에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액션스 탭에서도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OS별로 우분투 18.04, 20.04 그 언어도 1.16 버전, 1.17 버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시면 4가지 조합으로 알아서 수행을 해주고요. 저희가 이 워크플로우를 적용하기 전에는 신규 소스 코드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머지한 다음에 빌드 에러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메인테이너가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기여 사항을 로컬로 가져와서 빌드 테스트를 수행하고 머지하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고요. 적용을 한 후에는 좀 기술 개발, 개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드 테스트가 성공하면 코드 리뷰를 수행하면 되고요. 실패하면 기여자에게 알리고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이런 과정으로 조금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린트 테스트입니다. 소스 코드 품질 향상 또는 유지하는 그런 테스트이고요. 아래와 같이 굉장히 많은 린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적용할지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풀 리퀘스트 또는 푸시 이벤트에 따라서 린트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수행하고 리포지토리 이쪽 상단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액션스 탭에서 확인하는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고요. 저희가 직접 적용을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아주 많은 린트 에러를 경험을 했습니다. 기개발된 소스 코드에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실 텐데요. 이유는 네이밍 컨벤션 같이 대문자 IP를 쓰거나 대문자 I, 소문자 P를 쓰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이 이런 데에 나열되기 때문에 수많은 에러를 경험하실 거고요. 이를 다 클리닝 해야 되느냐 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 내에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레퍼지토리별로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메인테이너의 판단 하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코드 품질을 향상하게 되면 기술 개발 속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 경우에는 개발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한 펑션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는 수정하려고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런 상황들을 린트에서는 복잡도가 너무 높다는 에러를 발생을 시켜주는데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서 해결하다 보면 코드 품질이 향상되고 기술 개발 속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닛 API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의 목적은 심플합니다. 어떤 이런 기능이 있을 때 인풋에 따라서 처리가 어떻게 되고 결과값이 제대로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주요 평가 지표는 코드 커버리지입니다. 코드 커버리지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런 펑션, 프린트라는 펑션이 있을 때 A와 B의 합이 0보다 항상 크다면 5번, 6번 라인은 항상 무시가 됩니다.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을 하게 되면 75%의 코드 커버리지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이를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0 또는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원래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개발된 소스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더 신규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 코드를 막 계속 추가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API 테스트로 조금 변경을 해서 API 요청을 하면 그 기능 펑션들을 타고 들어가서 리턴하는 그런 블랙박스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좀 변경을 해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풀 리퀘스트 이벤트, 기어가 발생했을 때 API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수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런 대시보드에 이렇게 커버리지를 표시해 준다거나 해당 PR에 이렇게 리포트 서머리를 제시해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현재 구현되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 이슈로는 신규 기어가 발생을 했을 때 주로 그 기어 사항에 대한 테스트 코드도 작성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API 테스트를 적용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기여자분께 요청을 드리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PI 테스트를 현재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CD입니다. 지금까지는 CI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CD 워크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기여 내용이 검토 과정 그리고 수정 과정을 거쳐서 머지가 됐을 때, 이제 기여사항이 메인스트림에 반영이 되었을 때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이 수행에 따른 성공 실패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GitHub 액션스 적용 전에도 도커 헙에서 웹훅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소스 코드의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 훅을 걸어서 도커 헙에서 수행하는 이 과정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워크플로우로 넘어오면서 도커 헙도 당연히 기본 지원을 하고 GHCR GitHub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활용하는 좀 확장을 좀 가져가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로 좀 시도해봤던 게 멀티 아키텍처 이미지 빌드. 아래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플랫폼을 위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도 적용이 가능한데,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저희가 리눅스 AMD 64만 현재 적용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리포츠 워크플로우입니다. 보시는 이 리포츠 워크플로우는 목적은 앞서 보신 CI/CD 워크플로우에 대한 수행 결과를 전체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앞선 워크플로우가 수행이 끝난 후에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대시보드에 출력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해당 PR에 이렇게 서머리를 코멘트로 달아주는 워크플로우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다른 포인트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플로우입니다. 앞서까지는 CI/CD 워크플로우였고요. 여기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워크플로우를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 커맨드라는 워크플로우를 적용해 놓은 상황인데요.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기여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쭉 내용을 매번 쓰게 될 텐데,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조금씩 비효율적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이런 커맨드 형태로 looks good to me, 뭐 이런 approve 이런 커맨드 형태로 코멘트를 달면 자동으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주고 머지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적용해 놨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관점에서 보면 아이디어 기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키 업데이트를 해도 리포지토리의 컨트리뷰터로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위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메인 닥스라는 디렉토리에 싱크를 해주는 이 워크플로우를 하나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키를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해당 내용이 닥스에 싱크가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컨트리뷰터로 등록이 되는 워크플로우를 적용해놨고요. 또 하나 주기적인 테스트 수행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하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리드미 하단에 이렇게 컨트리뷰터 또는 콜라보레이터 리스트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매일 자정에 수행하도록 하는 워크플로우를 적용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CI/CD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수도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번거롭게 반복하고 있는 작업이 있으시다면 한번 CI/CD 자동화 쪽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여다보시고 너무 공수가 많겠다와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그 둘 사이에서 고민을 쭉 해보신 후에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CI/CD 자동화를 도입하였는데요. 하다 보니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계속 발전적으로 맞춰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역량도 같이 함께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느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CI/CD 워크플로우들 또한 개발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공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한 번쯤 잘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CI/CD 자동화를 공개 소프트웨어 측면에 적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래는 데브옵스가 모체입니다. 이런 개발팀에서 개발을 해서 운영팀에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운영팀에서 받아서 다시 개발팀에서 해결해서 사용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런 문화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술이 활용 확산될 때 이런 데브옵스 문화에 잘 연계되고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